근데 지금 이 공천 헌금 의혹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 이제 뭐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모습도 있는데 사실 이 특검하려고 그러면은 왜 민주당 것만 하냐? 국민의힘 것도 해야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재 이제 포항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의원 이 녹취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질타를 해왔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이거 한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가? 잠시 듣고 오시죠.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9월 초순 보도인데요. 언론에서 입을 닫고 계시기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웬만하면은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로 좀 해주십시오.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그 뭐 3배씩 차이 나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네, 보셨죠?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1월 31일 이 공천 문제를 두고 김정재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라면서 이 공천 야합을 시도하고 또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들 간에 3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오간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증언이겠죠.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경상도, 특히 포항 지역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 지역 정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김정재 의원에게 5억 원을 요구했는지, 그 돈은 실제로 오고 갔는지, 일반적으로 오간다는 공천 야합의 대가 3억에서 5억 원의 진위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공천을 돈 주고 사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은 지난 총선 공천에 이런 사례가 또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공천 거래를 시도했던 김정재 의원은 공천 야합에 대해 전 국민에게 소상히 진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이런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최고위 과정에서 나왔던 한준호 당시 최고위원이 틀어줬던 그 녹취 좀 듣고 왔습니다. 이게 참 당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김병기 네, 의원 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지금 앞서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경북 쪽에서 뭐 10억, 뭐 10개, 20억? 10개, 20개, 20개. 20개 해서 얘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거는 아니지만은 들리는 얘기로는 그 돈을 싸들고 이제 모 후보가 예비 후보가 이제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공천위원을 누군가를 찾아갔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요? 그분이 지금 현 국회의원이세요. 지금 이름을 밝히면 또 이제 저를 법적 조치를 할까봐 일이 또 하나 더 드러납니다. 일이 드러나네. 실명은 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얘기가 있었고 설마 했는데 네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건하고 관계 있으신 그분은 일단 뭐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네. 그분도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경선 뭐 받기 위해서 수억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분은 사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쵸. 네, 그래, 돈을 그 그래도 정도로 쓰셨는데 수억을 썼다. 수억을 썼다. 단가도 안 맞았고 그리고 결국 안 됐으면 예. 보통 AS 차원에서 반 정도 돌려주는 게 관리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지역 정가에서는 네. 이런 돈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들리고 실질적으로 강희경 씨가 들은 증언도 네.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성공한 것도 그것도 있고. 네. 야, 이게 충격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원금 의혹 다 이제 여야 할 것이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단식하면서 이거 공천원금 의혹 특검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김병기 의원, 강선호 의원 이걸로 끝날 문제인가? 물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후보들만 그분들만 특정될 게 아니라 네. 국힘들까지 다 같이 뭐 특검이 진행이 되고 다 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다 사실 당을 가리고 좌우 그렇죠. 네. 그 당명 상관없이 사실 네. 모두 문제가 있다면 다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음. 그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뭐 이번 선거 전에 하든 뭐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하든 아니면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걸 결과를 보고하든 이런 거에 좀 정무적 판단이 있겠지만 네.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공천원금 의혹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특검 하겠다. 그러면 신천지 같이 해야지 해야죠. 되는 거 아니냐. 네. 안 한다잖아요. 공천원금 이것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 좋다. 국민의힘도 지금 김정재 이름 녹취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나오면 국민들이 그래 해야 되나 같이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주장이다. 네네. 좀 얄미운 게 예. 그 윤석열 정부 당시 저희가 특검 도입하자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그 실제로 그 특검이 도입해야 될 필요성들까지 거의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끝까지 특검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도입하자.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특검을 도입하자. 말 따라 특검을 얘기할 때마다 네. 저희가 그때 당시 최상병 특검 도입하자, 아. 명태균 특검하자라고 외쳤을 때 그렇게 버텼던 예.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얄밉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면 이기시든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수사기관의 결과가 부족하다고 하면 네.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이건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여론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하고 있는 현장 함께 좀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볼 때는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많이 수사를 하거나 들여다 보면은 문제 있는 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네.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네. 직접 들은 게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사 단계가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아까 김정재 의원 아까 녹취도 듣고 왔는데 김정재 의원은 당시에 이제 해명을 이렇게 했었네요. 이거 공천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단속 공천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철구 의원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부인했는데 근데 통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글쎄요. 그러면은 그 어디서 이 상황 자체 김정재 의원은 어디서 이렇게 돈을 싸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듣고 알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참 차이가 나는 게 네.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녹취가 나오자마자 수사가 개시가 됐고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본인은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재 의원 지금 탈당하셨나요?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안 했죠. 권성동 의원도 제명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다. 자,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지난주에 저희가 박형준 부산시장도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형준 시장 쪽에서 어떤 연락이나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일단 소식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소식이 없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그건 뭐 괜찮다 이런 거. 왜냐하면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또 명태균과 이름이 나란히 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미 고소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엮이고 싶지 다시. 않다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엮어드릴 겁니다. 네. 박형준 시장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저희가 다루려다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못 다룬 문제가 경기지사 선거 관련해서도 네. 뭔가 있었다. 네.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유승민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유승민 그 당신의 전 후보와 대표, 네, 그 김은혜 네. 후보 그 후보가 있었는데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씨가 나가라 해서 나갔다라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이준석 씨의 측근으로 여론조사를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부탁을 한다. 준석이가 부탁을 하네. 하면서 준석이가 부탁을 하네. 네네 그 경기도지사 이제 유승민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돌려봐라. 네네 각각 두 건씩 해서 총 4건의 자체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거네요. 했었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표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네. 유승민 의원 여론조사까지 돌려갔다. 아니, 핵심 쟁점이 뭐냐면 네. 그 돈을 받았나요? 그 돈을 제 기억으로는 명태균 씨가 현금으로 갖다 줬습니다. 한 차례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현금으로 갖고 와서 이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비다 하고 네. 줬는데 그 출처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디서 저게 받아왔다. 중요합니다. 출처가 예, 네, 만약에 또 대납이다. 아. 이런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만약에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상으로 그렇죠. 여론조사를 돌린 거겠죠.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오, 이것도 중요한 그랬었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근데 아직 이게 수사가 되거나 안 됐죠. 전혀 되지 네.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2차 종합특검에서 열리면 그때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매화 심었던 분들이 저렇게 거품을 물고 이제 막고 있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제 특검으로 끝나서 아마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2차 특검을 하면은 그거 열리게 되면 이준석 이름이 또 나올 수 있고 그쵸. 유승민 네. 관련해서 네네. 오, 그걸 또 막기 위한 특검 뭐 필리버스터. 추정이죠. 뭐 마음속의 추정. 마음을 어떻게 알 수는 추정은 없겠지만 하는 네. 거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자료를 다 일체 제가 창원지검에도 다 갖고 예. 있고 그 특검에서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딱 한정돼서만 자료를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네. 이 건에 대해서 뭐 누구 의뢰 조사냐 이런 식으로도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아하. 2차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당사자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그러네요. 돼야 됩니다. 게다가 특검이 예. 저희한테 받은 자료를 예를 들어 대구경찰청, 서울청으로 공유를 해주지 않았어요. 예, 원래는 법상으로는 당연히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도록 돼 있는데 공유를 해주지 않아서 네.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씨를 조사함에 있어서 따로 저희한테 자료를 받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이준석 씨 그때 당시 문제됐던 부분만 보내드렸는데 종합특검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승민 씨 관련 조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네. 싸그리 보내드릴 작정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다시 한번 더 이준석 조사를 받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중요한 또 종합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박형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인사들 중에서 명태균과 엮여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있는 사람들 눈에 다 보일 거잖아요. 강혜경 그쵸? 씨는 네.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또 막 후보로서 여기저기 다니고 한다. 그러면은 또 못 나오게 쳐야죠. 못 나오게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네. 네, 미리 치면 안 됩니다. 그쵸. 경선이 확정된 확정- 다음에 아, 때려야 더 아픕니다. 일단은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고소고발도 했고 네. 법적 대응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박형준 시장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지금 떨고 있을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건 다 무시하고 나오게 된다면 강혜경 씨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 아까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윤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프레임을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관계 저희가 논란. 네. 유튜버 한동훈 씨의 프레임에 조금 돌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 익명 게시판에 어떠한 글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익명으로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예. 정치적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의 문제는 명의 도용입니다. 명의도요. 명의를 도용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한 다음에 그거를 외부 언론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런 여론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시 그걸 당이 받아서 했던 여론 조작의 현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1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못 했던 이유, 이것은 단순한 이게 나쁜 글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쓴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그게 공당의 그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 예. 또 두 번째 사실관계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서버를 셧다운을 시킵니다. 근데 셧다운을 시킨 사이에 댓글들이 다수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 본인이 삭제한 거 아니야, 걸린 거 같으니까라고 하지만 서버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외부인이 어떻게 접속해서 댓글을 지웁니까? 그러면 그 셧다운 시킨 주체나 셧다운 시킨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상급자가 지웠겠죠? 네. 그럼 이거 자체로 증거인멸 교사
또는 그 업무를 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도 또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대표실에서 연락을 하여 네. 그 조사를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것 자체도 또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게 자신의 가족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 대답하셔야 됩니다. 명의도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요? 네. 명의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수 있나요? 그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조사 막은 적 있나요? 셧다운 됐을 때 그 댓글 삭제는 어떤 일로 이루어졌나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못 하는 게 본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인조단지 그 여론이라는 잔디에서 커야 되는 여론이 인조단지였다. 인조잔디였다. 잔디. 예. 혀가 좀 짧네요. 예. 그런 식으로 비꼰 것이 바로 여론 조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명 처분이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할 건데 네. 한동훈 측에서 법적 조치를 하긴 쉽지 않을 거다. 아. 뭐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면 절차적 문제를 조금 문제를 삼아서 윤리의 절차적 문제를 삼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수기 기간을 주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 방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재판으로 끌고 가서도 한동훈 유튜버가 그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예.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이 무조건 쟁점화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그렇게 없죠. 되면은 실제로 그 IP에서 5명이 동시간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댓글을 썼던 것들이 네. 에 대한 사실 조사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범죄를 조사하자고 나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을 거다. 즉 그렇게 때문에 그럼 한동훈 대표 어떻게 돼요? 한동훈 어떻게 유튜브 돼요? 입장에서는 여기서 예.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때 해결책은 딱 이준석식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고발을 누구한테 시켜서 고발을 받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서 공소권 없음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나 무혐의 받았어요 하면서 마치 무죄인 것처럼 돌아오는 건데 안타까운 점 하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예, 그러면 이거 범죄가 시작된 적이 재작년이니까 아직도 연수가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치 활동 하시긴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유튜버 한동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재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는. 20만 원 네. 모으셨으니까요. 그래요. 자, 국민의힘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제명 되는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 국민의힘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론이 좀 궁금하네요. 국힘을 지지했던 네. 그 당원들도 지금 국힘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탈당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뭐 아무리 잘못해도 민주당은 안 된다, 국민의힘 보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국민의힘 너무 심하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TK나 PK 지역에서 그래도 계속 오름세, 뭐 네. 들락날락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고하게 지금 60%가 지금 넘어 있는 네, 그런 조사도 나오고 있고. 네, 상황이고 예. 워낙 이제 뭐 외교 정치라든지 역시. 이제 개혁 정책 이제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네. 코스피 지수도 이제 4,800이 넘어서 이제 오늘 곧 난리 5,000입니다. 났습니다. 네네. 곧 5천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신뢰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와닿았기 때문에 네. 그 영남권 PK, TK 지역에서도 이제 중도층이 많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도층이. 네네. 그 미디어 토마토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주간에 11% 이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도층의 마음까지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 운영 지지도가 지금 이제 탄탄하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키포인트 그 주요 원인은 외교와 이 코스피. 네네. 경제지표 지수, 경제지표 지수가 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또 작용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여론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좀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더 올라갈 봅니다. 거라고 보세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악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네. 이제 대통령이 워낙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같이 가다가 갈라지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2차 종합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개혁신당 관련된 이준석 말씀하셨지만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이 또 부각이 되고 또 판결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정돼 있는데 판결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내란 사태를 떠올릴 것 같기도 하고 여론 조작 사태를 떠올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예. 빠르게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걔를 제외하고서는 반 장동혁, 친 장동혁 모두 동의하는 게 한동훈 씨를 척결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빠르게 해내지 못해서 음. 어떻게 보면은 좌회전을 너무 늦게 한 게 돼서 아마 그 선거를 앞두고도 네. 급격한 드리프트는 쉽지 않을 거고 드리프트.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저 영남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영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그 어둡고 추악하는 그런 면들을 본인은 자기 뭐 죄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양심 고백을 더 하고 다 드러내는 게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명태균 씨도 같이 공익 제보를 해라 어허. 해서 있는 대로 다 진실을 함께, 밝히자, 예.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이제 지금 아니다. 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창원 경남 쪽에서도 본인 말로는 이제 네. 페이스북으로 계속 이제 뭘 올리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캡처를 해서 주시는데 그 출마를 하고자 하는 그 후보들이 본인을 찾아온다. 네. 너무 이제 뭐 피곤하다, 몸살 날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올려놨더라고요. 전 찾아온다고 봅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깨어난 사람들이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조언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문제입니다. 밖에 계시니까 조언 듣기 편할 텐데 나중에는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접견 신청을 해야만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일반 접견은 다 녹음이 돼서 네. 아마 그래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피의자 피고인들이 1심 때까지는 무죄 다투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되면 급격하게 입장을 선회해서 이제 양형 조건만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4일 날 창원지법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구형을 준하는 형량을 내려주신다고 하면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명태균 씨도 이제 양형을 위해서라도 공익제보자의 위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까지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 오늘 또 잘 들어봤고요. 풀뚱님께서 강혜경님 똑똑해요 말씀도 잘하시고 힘내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내시라는 우리 시청자분의 댓글 덕분에 또 강혜경 씨가 맞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우리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강혜경님 힘내세요 이런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이제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오늘 좀 보내드리기 전에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강혜경 씨? 예. 오늘 이제 있을 선고, 네. 윤석열 선고, 윤석열 선고. 꼭 10년 이상 나오기를 10년 이상. 간절하게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이 너무 길어갖고 예. 저는 다음번에 또 오마이 기회에서 기회를 받아서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특검 취재 내용 이런 것들도 네.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을 하는데도 좀 길게 느껴집니다. 예.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강혜경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